나는 현재 한국의 시골에 거주하고 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본인은 미스터리한 제보를 하나 받게 된다. 최근 꿀벌들의 실종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제 친구 꿀벌이 안 보여요. 얘가 얼마 전에 꿀벌로 나갔는데 지금 사라진 지 벌써 나흘째예요. 어디 나쁜 데 빠질 애가 아닌데 제 친구 꿀벌 좀 꼭 찾아주세요. 긴박한 사건 의뢰를 받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보았다. 특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벌 몇 마리를 확인했다. 상태를 확인하자 그들은 모두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다. 꿀벌 친구한테 연락 받으신 적 있나요? 말을 걸어봐도 그들은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023년 올해 초 무려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 올겨울 예상된 꿀벌의 실종률은 70%다. 이건 재앙이다. UN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작물 100종 가운데 70종 이상은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된다. 사람이 직접 수분하면 딸기의 경우 85%에서 100%의 확률로 기형 과일이 나오며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꿀벌이 실종되면 식량난이 초래되고 먹을 것이 사라진 인류는 배가 많이 고파질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꿀벌, 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꿀벌 실종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건 바로 지구온난화다.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면 어때서? 지구온난화로 올해 벚꽃의 개화 시기가 작년에 비해서 5일 정도 빨랐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났다. 벌들이 꿀을 채취하는 밀원 식물들은 각자의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한꺼번에 폈다가 한 번에 졌다. 원래 스케줄에 따라서 꿀벌들이 꿀을 찾으러 나왔을 때 꽃은 이미 져버린 뒤였다. 꿀을 찾으러 나선 벌들이 거리를 헤매다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후 환경이 변하는 속도를 생태계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 현상을 생태 엇박자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벌의 활동 기간과 식물이 꽃피는 기간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생태 엇박자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벌이 사라지고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식량 위기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는 대체 왜 일어난 걸까?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지구 표면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특정 기체들로 그 중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 등이 있다. 먼저 이산화탄소는 석유와 석탄을 태울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 공장에서의 에너지 생산, 난방 등과 관련되며 이러한 활동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두 번째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약 80배 강한 온실가스로 주로 축산업에서 발생한다. 소, 돼지, 양 등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가축 사육이 증가하면 메탄 배출도 증가한다. 세 번째,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98배 강한 온실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농경지에서 사용되는 비료에서 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블랙카본은 숲이나 산림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검은 연기와 물질로 이산화탄소의 2530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다. 쓰레기 소각, 산불 등과 연관이 있다. 우리는 차를 타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고기를 위한 가축을 키우면서 메탄을 배출하고 사람과 가축이 먹을 곡물에 비료를 뿌리며 아산화질소를 배출하고 그 곡물을 키울 경작지를 얻기 위해 숲을 벌목하고 태우면서 블랙카본을 배출한다.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자 매년 남극에서 1조 5천억 톤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빙하가 녹자 그 안에 매장돼 있던 메탄은 매년 2,000톤씩 방출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추가됐다. 빙하가 녹고 메탄이 방출되면서 남극과 북극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극지방과 온대지방의 온도차가 적어졌다. 그것은 제트기류를 약화시켰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공기의 띠다. 기온차가 클수록 강해지는 이 공기의 벽은 극지방과 온대지방의 기온차가 적어지자 힘을 잃었다. 제트기류의 약화는 북쪽의 한파뿐 아니라 대한민국 남쪽 열대지방의 폭염을 불러왔다. 공기의 기류가 약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됐고 대기의 정체
부채로 인해 습하고 더운 공기 혹은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르면서 폭우와 가뭄이 왔다. 폭우와 가뭄으로 농사가 잘 안 됐고 길어지는 여름으로 해충이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이상기후에 약한 벌들은 떼죽음을 당했으며 그렇게 우리가 먹을 식량이 더 줄어들었고 지나친 지하수의 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땅이 말랐고 메마른 땅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었으며 산불에서 발생된 블랙카본과 탄소로 온도는 더 올라갔고 더욱더 더워진 지구 때문에 빙하가 더 빨리 녹으면서 지구의 기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탓에 인간은 최악의 자연재해와 사시사철 싸우게 된 것이다. 국제 긴급 재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여름 유럽 35개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1,672명이었고 15만 6천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 해의 기후난민은 약 3,260만 명으로 2,830만 명을 기록한 전쟁 난민보다 많았으며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치보다 4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간과 동식물, 행성 모두가 병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해결책은 없는 걸까? 다행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학자 단체가 존재한다. 바로 IPCC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가연합 전문기관은 각 나라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번 6차 보고서는 65개국의 278명의 과학자들이 18,000개의 논문을 무려 8년간 검토하며 준비한 보고서다. 그리고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대기 중 농도는 지난 200만 년 내 최고 수준이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80만 년 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전 지구적 재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IPCC는 인류가 기후재앙을 피할 방법들을 제시했다. 첫째,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 가스 등을 통해 배출된다. 그러므로 먼 거리는 기차와 자전거, 대중교통,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걷도록 하자.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산림 파괴를 멈춰야 한다. 숲은 거대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며 커다란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생산한다. 숲을 벌목하고 태우면 그 과정에서 블랙카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머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산림 파괴가 심해지면 지구가 더욱 빨리 뜨거워진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산림 파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인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숲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종이를 아껴 쓰자. 나무가 살아야 사람이 산다. 셋째, 식습관을 바꾼다. 축산업은 메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소를 키우려면 아주 많은 땅과 곡물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6%, 전체 농경지의 80%, 마실 수 있는 물의 33%가 축산업에 사용된다. 게다가 소의 배설량은 인간의 20배로 지구상 소가 13억 마리라고 본다면 소 전체의 분뇨량은 260억 인구 분뇨 배설량과 같으며 거기에 육식을 위한 다른 가축들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 650억 명분의 배설물이 발생된다. 이 엄청난 양의 똥은 땅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물고기를 잡는 수산업 또한 바다의 오염원이다. 바다는 숲과 같은 탄소 저장소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은 바다로 흡수되는데 해수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크릴과 물사리들도 몸속에 탄소를 저장한다. 그 중에서도 큰 고래는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면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된다. 수명을 다한 고래는 탄소를 머금은 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탄소를 없애주는 소중한 바다 친구들이 지구온난화와 어업으로 사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고 육류 섭취를 줄이면 지구 가열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식단에 변화를 주고 식물성 반찬을 풍부하게 먹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토지 개간 방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에너지 온실가스를 줄이고 석탄 화력 발전이나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본인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이 13만원에서 15,000원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맛보았다. 모두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집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우리 가족의 경제도 살리고 지구를 살리도록 하자.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로 인류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 이젠 돌이키기엔 늦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건 어렵지 않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존중할 때,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모든 재난은 사라지고 지구는 원래 아름다운 행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구상의 만물은 연결되어 있고 인간만이 잘 살 수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그들의 미래가 존재할 때 우리의 미래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현실이 되고 인류가 위기에 처했던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나길 바랐다. 누군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의 세상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영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세상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80억 명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단 한 명의 영웅은 존재하지 않았다. 변화는 다른 이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하루가 달라질 때 식단에 변화가 생기고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야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영웅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는지 모른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산과 들을 마음껏 누비고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계속될 수 있도록 매일 작지만 소중한 선택들을 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친다.